이제 3차원 플러스 3로 갔다가 임의의 수식에 따른 이스포넨셜과 코사인의 관계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갖다가 이제 학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습했던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여기서 3뿐만 아니라 스캐터 3나 뭐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버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걸 갖다가 여기서 설명한 스캐터 3 여기 있죠. 여기 설명한 요걸로 갖다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스캐터란 것은 흩어지다 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놓고 여기서 스캐터 3를 갖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이제 얘는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줄 때 그건 동그라미를 뭘로 표시할 거니? R로 표시하고 싶어.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돌려주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3차원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선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으로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R, 레드로 해서 표현한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확대를 해가지고 쳐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 이렇게 이게 깨지지 않고 표현되는 이유는 뭐죠? 예, 벡터 폰트 방식으로 수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깨지지 않는 벡터 폰트 자 그래서 3차원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좀 상상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3차원 그래프에 어떠한 이제 공면을 갖다가 상상을 해볼 겁니다. 자 글씨를 잘 읽어보자고요. 3차원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2차원 평면 구조의 좌표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냐? 3차원이라는 것은 2차원인데다가 Z축의 변화를 갖다가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평면 구조의 좌표들이 있으면 그 좌표들 위에 똑같은 좌표가 또 있고 똑같은 좌표가 또 있고 Z축을 따라서 XY 좌표축이 또 있고 XY 좌표축이 또 있고 그러니까 Z축의 값이 상승하건 하강하건 그에 맞추어서 또 좌표축 XY 좌표축이 또 있고 하면서 그 XY 좌표축의 그림을 Z축에 맞게 또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XY 그 좌표축에 그 Z축에 따라서 그린 그걸 갖다 미세하게 그 높이를 미세하게 잘라놓고 그 다음에 미세하게 잘린 거를 갖다가 적당하게 선으로 연결하고 곡면으로 연결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또 적분이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3차원적인 면을 만드는 자 이런 겁니다. 머릿속에 상상이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3차원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2차원 평면 구조의 좌표들이 이렇게 필요해요. 근데 3차원 공간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3차원 격자 구조를 갖는 좌표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이렇게 뭐냐? 이런 2차원 좌표 또 위에 2차원 좌표 Z축의 변화에 따라서 쭈루루루루루. 그래서 우리가 단층 촬영이라는 건 칼로 딱 잘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떤 곡면이야 면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단층을 딱 칼로 쫙 잘랐을 때 그럼 면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잘린 면이. 그 위에 잘린 면, 그 위에 잘린 면, 그 위에 잘린 면, 한 다음에 그걸 미세하게 한 다음에 쭉 연결을 하면 하나의 3차원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Z축의 눈금이 아주 미세하다. 이게 그 샘플링 개념입니다. 이게 영상 처리나 공간 처리나 아니면 음성 처리. 뭐 사람들이 이제 음성 처리 같은 경우는 샘플링을 하는데 우리가 음성 할 때 예를 들어서 44.1 웨이브 파일이라든지 mp3 48kHz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링한다. 뭐 이해를 해. 그 1차원적인 음성을 갖다 하려면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은 XY 좌표축에 대해서 샘플링하는 거고 3차원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의 Z축에 따라서 또 샘플링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는 2차원은 샘플링 X축, Y축에 대해서 하는 거고 3차원은 X축, Y축, Z축에 대해서 하고 그러니까 샘플링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리해 주는 게 어떠한 면에서 영상 처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머릿속에 모든 걸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맷드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이제 그림프를 3차원적으로 그릴 거예요. 그때 사람을 그리건 아니면은 뭐 동물을 그리건 뭐 이렇게 3차원 면이 생긴 거야. 공간 좌표가 생긴 거지. 자 여기 그 3차원 공간 좌표가 요때는 뭐만 그릴 수 있어? XY 좌표축에 이제 어떤 평면 그래프만 그릴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 XY 좌표축에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갖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을.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여기 Z축에 있는 요 면마다 딱딱딱딱딱 당층 촬영을 하듯이 칼로 빡빡빡빡 쪼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예전에 그 마술사 같은 경우는 상자 안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칼로 갖다 빽빽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랐을 때 그 면이 어떻게 생겼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좌표축이 필요해. 우리는 요런 좌표축을 하나를 갖다가 주면 요런 좌표축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어. Z축에 따라서.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결국? 요 좌표축을 Z축에 따라서 복사해 달라는 얘기지. 쭉. 그걸 누가 해준다? 메쉬 그리드라는 함수가. 그걸 해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지? 라고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메쉬 그리드는 1땡땡이 3, 10땡땡이 14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X축은 뭐예요? 1, 2, 3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 다음에 Y축은 뭐예요? 10, 11, 12, 13, 14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10, 11, 12, 13 이게 직각들을 갖다 형성을 해줘야지. 그래서 1, 2, 3 이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10, 11, 12, 14 이렇게 Y축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런데 요것이 어떻게 1, 2, 3 또 1, 2, 3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10, 11, 12, 1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X축, Y축가 똑같은 값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Z축 몇 개 샘플링 했다? 5개 샘플링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데 여기서 7개. 이게 7개 정도 더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X축하고 Y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1땡땡이 3, 그 다음에 10땡땡이 14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X축하고 Y축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걸 갖고 좌표를 갖다가 Z축에 대해서 그릴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중간 델타 0.25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축, Y축을 하나 똑같이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부터 2 똑같잖아. 얘는 아까 어떻게 했어? X와는 1부터 3까지, Y는 10부터 14까지 서로 달리 줬다고. 그런데 얘는 어떻게 준 거야? X, Y축을 똑같은 값을 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얘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런 상태에서 X, Y를 해주면 그 값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X도 Y. 자, 이 좌표, 이 새로 생성된 이 좌표축을 갖다 이용해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그래야지 얘가 3차원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갖다가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면 그럴 때 메쉬라는 걸로 갖다가 하면은 X, Y, Z로 하면은 X 3차원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 3차원 그래프를 그릴 거야. 한번 그려보자고. 그려보고 나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려보면은 자, 여기에서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요거 프롬프트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 이렇게 놨어요. 자, 이렇게 놨으면은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생성되는지 하나씩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요, 모르겠으면 머릿속에 상상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면서 디버깅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컴퓨터를 안 하고 눈으로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를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놓고 자 CLC CLC 이렇게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놓고서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지. 여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실행한 다음에 클로즈 올 클리어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메쉬를 해주면은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됐지? 자, 이렇게 해서 K 디버그 모드로 들어와서 who's라고 쳐주면 이렇게 17 by 17, 17 by 17 자 이렇게 나와진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0.25로 하면 17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17 by 17, 17 by 17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갖다가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은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F10 한 다음에 메쉬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메쉬는 그물이에요, 그물. 그래서 그물을 갖다가 이제 이용해가지고서 이렇게 3차원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모양이 딱 그물 모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컬러는 화이트, 그 다음에 컬러 맵은 그레이, 뭐 이렇게 하면 그레이스트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뭐, 이 칼라 맵은 또 HSV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레이가 좀 꿀꿀하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칼라 맵은, 자, 어떻게? HSV. 자, 이렇게 놓으면은, 자, 이렇게, 예, 우리가 아까 했던 패치에서 했던 HSV. 자, 이렇게 3차원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3D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메시 자체는 이게 그물인데 이 선과 선만 데이터를 갖는 거예요. 이 면은 데이터가 없어. 그래서 흰색이야, 몽땅. 면은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은 뭐 면은 필요 없는 거네? 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히든 오프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투명하게도 되겠네. 데이터 없는데 투명하면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돼가지고서 아니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요 면을 갖다 비닐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갖다 그래프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여기 어떻게 생겨먹은 거구나. 근데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매칭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매칭이 잘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X라벨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Y라벨 이렇게 놓고 Z라벨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잘 보시면 그래서 이 빨간색이 높이가 얼마큼이라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칼라 이렇게 놓고 딱 쳐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빨간색이 0.4쯤 되는구나. 아, 요 색깔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0.4쯤 되는구나. 자, 이런 걸 갖다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2차원적으로도 알 수 있어. 그래서 XY라고 놔도 아, 이 높이가 지금 현재 0.4고 요건 마이너스 0.4쯤 되겠구나.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평지고 0쯤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도 독도법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메시는 이게 그물 모양이야. 아, 그물 모양을 갖다 할 때 쓰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 메시라는 것은 만약 XY가 벡터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면은 이 교점들에 의해서 메시아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3차원을 볼 때 방위가 그 다음에 위도, 고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아까 V3, 뷰 3라고 할 때 바로 요 값이 들어가는 거야. 이 안에 마이너스 37.5도, 요때는 30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메시라는 거는 면에 색이 없는 거고, 요거 썰프라는 함수가 있어요. 썰프죠.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번에 면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요걸 갖다 서프로 바꾸면 돼요. 서프를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메시 그리드 한 다음에 썰프로 하면 이렇게 색깔에 어떻게 돼요? 색깔에 이렇게, 색깔에 이렇게 쫙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면에,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면에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바뀌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히든 오프 이건 될 수가 없겠죠. 면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선이라는 게 다 검은색이야. 그럼 이거는 좀 안 맞잖아. 요게 지금 요거색이고 있는데 이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면은 아까하고 메시하고는 틀리죠. 이 선이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면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히든 이때는 오프가 아니라 인터프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게 히든이 아니라 이때는 인터퍼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쉐이딩이네요. 쉐이딩. 이거 되더라. 쉐이딩. 그다음에 인터프. 맞네. 이게 하도 그냥 간혹가다 하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많아. 그 선들을 갖다가 데이터를 줘서 그래서 이렇게 선을 갖다가 이제 그 근처의 색깔로 갖다가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면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 색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역시,
칼라, 바.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카메라 기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뭘 봤냐면은, 강의 노트에 거기 보시면 뭐가 있었냐면은, 오브젝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래픽 객체 중에 뭐가 있어요? 라이트, 빛이 있어요, 빛.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 오브젝트가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화살표 끝이 이제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여기 바뀌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네, 이렇게 그래프 갖다 이렇게 싹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거리 촬영하기 위해서 쭉 접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해도 깨지지가 않죠. 왜냐면 이게 점선이 여기 쫙 제대로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얘네들은 하나같이 벡터 폰트 방식이기 때문에 깨질 일이 없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되는데, 썰프는 이제 그런 식으로 면에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아까 2차원 조교에서 할 때 NAN이라는 게 있었어요. NAN, 나도 넘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면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피크스라는 친구가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갖다 그릴 때 쓰는 건데, 요 피크스라는 그래프에서 일정 부분을 갖다 날리면, 요 부분을 날리면은 이제 NAN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뻥 뚫리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이 그래프도, 요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도, 똑같이 날릴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한번 NAN을 넣었을 때 그래프 날아가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픽스라고 하면은 그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의 사이즈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에 맞춰서 P 한 다음에 그 사이즈에 맞춰서 요만큼을 갖다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NAN으로 한 다음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썰프로 하면은 자,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픽스라는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요 P 값에다가 이 P 값인데 49x49 더블이잖아요. 그걸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갖다 NAN을 바꾼 다음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날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날아갔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똑 찢어졌네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왜냐면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날아간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NAN이라는 2차원이고 3차원이 공간에 데이터를 날리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유용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 데이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그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피팅이라고도 하는데 통계학의 생각을 리그레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유용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자 x는 마이너스 3서부터 0.01까지,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y는 2 곱하기 x 셋의 제곱, 그 다음에 우리는 플롯, 그 다음에 t, y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다 진짜 이거예요. 왜 t, y래? x를 만들어 놨으면서. 그러면 그 앞 이전 그래프가 다 있나 봐요. 그럼 다 지우고 다시 그래프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리드 온 하면 자 이런 포물선이야. 그래서 이 포물선은 y는 2x의 제곱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y는 ex의 제곱이라는 거를 알고서 저걸 쳐다보니까 포물선인 거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x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얻고 y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얻은 거야.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실험을 했어. 실험을 했더니만 데이터를 갖다가 x라는 데이터 601개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었다. 진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y라는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얻은 거라. 얻었어요. 원래는 다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열벡터 방향이죠. 이렇게 현벡터 방향이면 안 되죠. 자, 근데 우리가 그냥 가진 실험 데이터야, 이게. 그럼 얘가 어떤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할 수 있지? 우리는 y는 ex의 제곱이라고 지금 방금 했지만, 그걸 몰라,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이 데이터 뿐이야. x는 이렇게, x축은 이렇게 데이터를 넣고, y축은 이렇게 놓을 거야. x축은 일반적으로 실험 데이터죠? 실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실험 데이터에 맞게, 요렇게, 이게 X축의 시간 데이터에 있고 일정하게 가겠죠. Y는 그에 따라서 이제 랜덤하게 바뀌겠죠. 이거 어떻게 바뀌었어? 이게 어떤 규칙을 갖고 있을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데이터 피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그러면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서 툴에 가서 기본 피팅을 누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데이터만 있어. 그 데이터에 대한 규칙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럼 툴에 가서 기본 에이씨. 손가락이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툴에 가서, 자, 요게, 자, 툴에 가서 기본 피팅을 누릅니다. 기본 피팅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가 표현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아, 이거 포물선인 것 같은데? 2차원적인 변화인 것 같아. 그래서 더 어떻게 나올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어. 그래서 4, 5, 6, 7은 어떻게 나올까? 그 규칙을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러고 싶을 때 여기에서 2차원 이걸 딱 쳐주고 해주면 그러면 피팅 결과가 딱 나와요. 아, 얘 딱 분석해보니까 y는 2x의 제곱 플러스 엄청나게 작은 숫자. 아, 이거 y는 2x의 제곱 같은데? 이게 정답 맞나? 우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공감연을 만들 때. y는 저 그래프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자, 여기. 아까 전에 만들 때 저 그래프 만들 때 우리가 만든 그래프는 자 y는 2x의 제곱이었어요. 그래서 2x의 제곱을 딱 얘가 맞추는 거야. 아, 여기 보면은 20분의 10에 마이너스 17승, 16승 이건 있으나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아, 얘는 y는 2x의 제곱으로 규칙이 있구나 하고 데이터를 아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가 3차원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공률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어. 그러면 3차원 곡선을 맞춰볼까? 그럼 3차원 곡선이라고 한다고 치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역시 보니까는 2x의 제곱이 제일 가까워요. 나머지들은 다 20분의 마이너스 16승, 16승, 그러니까 이거에 제일 가깝다.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데이터가 있어. 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추세로 바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만 갖고 있을 때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복소수를 위한 그래픽 함수들이 또 있어요. 이 복소수를 위한 그래픽 함수들은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면 리얼하고 이미전 리파트가 있겠죠. 그래서 Z는 A 플러스 Bi에서 실수와 허수고 아까 전에 잘못 얘기한 거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서 세타가 깔려있는 놈 그 다음에 세타가 바라보는 놈. 그래서 깔려있는 놈 코사인, 바라보는 놈 사인. 그래서 y축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x축은 코사인, 세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가지고서 세타와 그 다음에 반지름 r로만 표현해주는 이런 식으로 갖다가 우리가 표현해주는 것을 갖다 우리가 극좌표계라고 하죠. 그래서 로, 그 다음에 반지름 r. 로, 그 다음에 세타, 로와 세타의 표현. 그래서 이걸 극좌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걸 갖다가 이제
맷들에서는 폴라라는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벡터 형태로 해서 페더 날개처럼 이렇게 쫙쫙 화살표를 표시하는, 그 다음에 컴패스와 로즈라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역시 폴라라는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함수에는 컴패스, 페더, 폴라, 로즈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로와 세타로 표시하는 요거. 근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세타는 0에서부터 1이니까 이건 뭐예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바뀌는 거죠. 그때 코사인 세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바뀌고 0.5 플러스 이런 함수 r은 이렇게 변환을 해요. 자, 그래서 세타와 로가 이걸 갖다 그래프로 표현을 하려면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냐? 그럼 0에서 얘가 0에서 360도 아니에요? 그러면 0에서부터 360도를 바뀌는데 0에서 360도를 바뀌는데 그때마다 로 값이 즉 0.5가 될 때가 제일 작은 게 아니죠. 코사인 파이니까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0.5로 가고 그 다음에 1이면 1.5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코사인이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바뀌니까는 그래서 1.5서부터 마이너스 0.5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바뀌는 걸 갖다가 여기에서 이제 각도에 따라서 1.5죠. 여기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그래서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렇게 놓고 돌려보면 됩니다. 아마 요거 하나만 돌려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자, 그래프를 갖다가 제타를 그렸죠? 그 다음에 로까지 바뀌는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폴라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1.5죠. 최소 마이너스 0.5까지 가는, 그래서 1, 0.5,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까지 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폴라 그래프를 갖다가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바뀌는,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래프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화이트로 또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매트랩은 항상 이런 원형 좌표계나 이런 게 없어요. 삼각 직각 좌표계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이제 엑시스 여기에서 여러분이 엑시스 온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직각좌표계가 보인다고요. 이 직각좌표계에다 원형 좌표계를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서 또 이걸 그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엑시스 오프라고 하면은 이 원형 좌표계에다가 이걸 그린 게 아니고 하나의 좌표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고요? 얘네들은 항상 뷰 3라고 하면 3차원적으로 그래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테이트 3 D로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3차원적으로 이렇게 모든 맷들은 다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극좌표계, 그 다음에 따른 음함수의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원통좌표, 부좌표계를 통한 3차원 임의의 그 도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